제가 50에 위암 선고를 받고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그래도 월 한 200만 원은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200 벌러 출판사에 나갔습니다. 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20학번 구주원입니다. 네, 경제학과 1호학번 하동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선배님을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두 분의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셨다가 책을 무려 6권이나 쓰시고 이번에 10대들을 위한 공부법 관련 책을 내신 아주 대단한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선배님,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연설 비서관. 83학번 외교학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거기 창업주인 김우중 회장 연설 쓰는 걸로 이제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책 쓰고 방송도 하고요. 그럼 강의하고 백수로. 학창시절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선배님은 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어떤 학생으로 스스로를 좀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사고 많이 쳤죠. 공부 않고 시험 잘 보는 거를 목표로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좀 그런 게 멋있어 보이던 시절이에요. 10대 그래서 때는 공부만 하고 있으면 바보같이 보이고 혼자는 몰래 공부는 했는데 친구들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또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해예요. 그 시위를 하다가 또 1년 또 학교를 꾸렸습니다. 좀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근데 이제 놀다가 학교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한 2달 반 전에 정신 차리고 그 당시는 학력고사였습니다. 네.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시내에서 파는 걸 다 사서 50몇 개를 사서 2달 반 동안 다 풀었습니다. 그러고 가서 시험장에 딱 갔더니 본 시험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 내 방법을 알고 있다. 직전에 모의고사를 한 50회 보면 된다. 그래서 아들한테 걱정 말라고 그랬는데 수능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망했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회사 들어갔죠. 배우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창업주인 김우중 회장이 그분 연설 쓰는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장 비서실에 가서 2000년에 청와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제 연설 쓰는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대통령 임기 끝까지 모셨습니다. 제가 50에 위암 선고를 받고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쉬려고 하다가 아내가 그래도 월 한 200만 원은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200 벌러 출판사에 나갔습니다. 출판사 나가서 한 1년 6개월 편집자 생활 하다가 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책 쓰고 이런 강의하는 사람으로 만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배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됐죠. 강원국의 진짜 공부.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책을 2명 다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배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책이 너무 깨끗한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원국의 진짜 공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될까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공부에 이유가 있어야 되나? 원래 인간은 공부하는 인간이에요. 태어나서 지금 말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이게 다 공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읽고 경험하고 이게 모든 게 공부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맞춰서 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재밌는 게 공부다.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공부의 방법의 문제야. 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었다. 그동안 진짜 공부를 하면 재밌었는데 우리가 가짜 공부를 했다. 우리 후배들도 가짜 공부를 어거지로 어거지로 하고 그러니까 독한 거야.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에 온 건데 원래 공부는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공부를 하려면 일단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런 동기들을 활용해서 공부에 대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에는 접근 동기, 회피 동기가 있어요. 접근 동기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예요. 회피 동기는 안 맞으려고. 맞아요. 혼나지 안 않으려고. 혼나려고. 그 내적 동기가 또 외적 동기가 있죠. 네. 외적 동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어깨에다 힘도 주고, 누구한테 이제 내가 친구들도 이기고. 네. 보통 이제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다 이제 외적 동기죠. 그렇죠. 네. 내적 동기는 그냥 내면을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데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본인의 성향과 어떤 성격, 자기 환경, 성장 과정 이거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아내 같은 경우는 네. 어렸을 때 막 그 요플레 그걸 이렇게 먹고 싶었대. 근데 돈이 없어. 안 사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를 먹으려면은 어떻게든 돈을 나중에 벌려면 공부를 해야지 또 취직을 하고 할 수 있다. 이게 결핍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결핍. 근데 어떤 사람은 결핍이 되면 막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이제 다 다른데 그 동기부여를 잘해야 돼요, 스스로. 그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걸 뭐 선생님이, 부모님이 동기부여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네.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느껴야. 공부하기로 마음 먹어야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동기 이전에 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계기가 주어져요. 근데 그 계기를 동기부여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암 선고 받고 뭐 그런 게 계기로 작용한 거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거기서 막 대우각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깨달음도 언제 죽을지 없고.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 동기가 중요하고 이 동기를 찾으려면 계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주변 친구들과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면서 좀 의지를 잃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지를 잃은 친구들에게 학부모님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하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놓지 마라. 자식이 압니다. 부모가 이제는 놓았다는 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대를 저는 절대 놓지 마라. 기대를 해도 될까 말까다. 근데 기대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일본 학자분이 쓴 책인데 기대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기대가 족쇄가 된다는 거야. 기대하지 말고 희대해라. 기대는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건데 희대는 희망하는 거예요. 달라. 마음속으로 기대는 하되 그걸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눈빛으로. 네. 그윽하게 지켜보세요. 네. 하게. 아니, 정말 그러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 기대에 어떻게든 좀 맞춰주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맙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고맙고 그러면 이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게 되겠죠. 네,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선배님은 공부 습관을 어떻게 기르셨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가 좀 일단 공부 습관은 학교 다닐 때는 없었고요. 아, 근데 이제 50 넘어서는 생겼습니다. 그 공부 습관의 저만의 방법은 공부하기 전에 일정한 어떤 루틴을 갖는 겁니다. 어떤 걸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하는 것이 일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이 2개, 3개 공부하기 전에 하는 그 루틴은 하기 싫은 거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어 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 걸 루틴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한잔 하고 그 상태에서 카페에 가고 안경을 닦아요. 이 3가지를 하면은 뇌가 알아요. 그 다음 순서는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게 재밌거든. 하고 싶거든. 그건 싫지 않거든. 그냥 따라와. 한 단계 한 단계 발을 담고 뒤로는 못 나가. 계속 2단계로 빨려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에 공부로 가는 거죠. 공부하는 장소가 일정한 거 이거 루틴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일정한 거 그 루틴입니다. 그 시간에 깨잖아. 어떤 친구는 새벽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시계 맞춰놓고 깨잖아요. 그게 루틴이에요. 네, 네. 그러면 두 분 다 있어요. 맞아요, 좀 맞아요. 네. 써먹기만 하고 지금 안 알려주고. 그래도 공부는 이 습관과 루틴보다는 재능이다. 선배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부가 재능보다도 오히려 노력으로 그 재능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지능을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제가 IQ가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능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재능이고요. 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뭐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재능이고요. 다 재능이에요. 이 재능이 없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재능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다 재능을 갖고 있고 네. 그 재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결국은 그 활용한다는 게 노력이에요, 노력. 원래 이제 타고나기를 이제 엉덩이 무겁게 이제 앉아 있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뭐 그런 그걸 타고났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래 앉아 있어야지. 그건 네. 노력이지, 노력. 아, 나는 뭐 뭘 타고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전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50 될 때까지 말을 전혀 못했어요. 거의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실어증이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험에만 막 열심히 공부하는 벼락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벼락치기를 하면 오히려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공부가 너무 잘 된대요. 혹시 선배님께서는 이 벼락치기와 평소의 공부를 어떻게 좀 적절히 분배하셨어요? 제가 이제 벼락치기 스타일. 정말요? 하루 전에. 하루 전이요? 저는 이런 소신이 있습니다. 네. 하루 전이 제일 위기의식과 네.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네. 상태다. 그 하루 전이 제일 내 뇌가 그 시험을 향해서 지금 계속 왔기 때문에 성능이 제일 좋을 때다. 그제보다는 어제 더 많이 내가 알았을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부하기 자기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전에 하는데 이게 다 핑계고 그 전에 공부를 안 했던 거고 네. 안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니까 효과는 있었고요.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공부가 진짜 잘 될 때는 시험 끝난 날. 시험까지 끝났어. 다 놀러가. 그때 다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희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혼자 공부하고 있어. 그때 친구들이 보면서 이제 얘 이상한 애라고. 그럴 때 혼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시험 끝난 날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있다고 네. 해봐요. 요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해놓고 요 기간 동안 뭐 쉬엄쉬엄 달리기를 할 때 스퍼트를 팍 해놔. 마라톤 할 때 앞질러 놔. 그러면 이제 페이스를 그냥 유지하면서 가면 돼. 이게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마지막 스퍼트 방법이 있어요. 네네. 안고 있다가 안 했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네. 여기 몰아치기.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아마 이 두 우리 후배들이 주로 썼던 방법일 것 같은데 예습복습 충실히 하면서 따박따박. 제가 볼 땐 별로 재수가 없었어. 근데 이 방법이 마음이 편해. 그냥 고날고날 할 거. 네, 할 근데 거. 그 친구들은 많이 하지도 않아. 딱 할 만큼만 해. 무리도 하지 않아. 그지만 안 하는 달이 없어. 매일 밥 먹듯이 해.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친구는 재수 없. 저는 이 세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면 공부 진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따박따박 한 친구는 일찍 자 그냥. 네. 근데 거기다가 맞아요. 그때 공부를 막 한다고 해봐요. 벼락치기 네. 하는 사람 같이. 이 세 가지를 다 해봐. 네. 그럼 진짜 잘하지. 그렇죠. 혹시 어떻게 하면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부는 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안 되고 뭐 딴 생각하면서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봤자 네. 안 되는 거죠. 칙센트미아이 뭐 이런 분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어떤 때 몰입이 잘 되냐. 첫 번째 난이도가 적당해야 된다.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몰입을 못한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몰입한 거에 대한 성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은 몰입을 한다. 우리 학생들이 평균을 높이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씩. 그 과목에 저는 한번 그냥 거의 미친 듯이 한번 몰입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아하고 막 거기에 미치면 그게 흘러 넘친다고 봐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고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어떤 원리나 네. 그런 거를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게 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다 당장 못 써먹잖아요. 그거를 친구들 가르치고 알려주고 집에 와서 또 엄마한테도 설명도 해보고 네. 그런데 써먹으세요. 그날 응? 엄마 내가 한번 미적분 풀어볼게. 엄마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풀었어? 풀어봤어? 한번 풀어봐. 네. 그래서 내가 풀어봐 줄게. 그런데 써먹으시라고. 기억이 진짜 잘 남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S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비교육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국의 진짜 공부, 이 책을 우리 구독자 중 30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페이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